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명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 요즘에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네.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사무실을 찾아오실 때 네. 가장 걱정하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질문이 많은 게 아무래도 인터넷에 이제 처음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면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시면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걱정하시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최근 채무 이걸 많이 물어보시고 걱정을 하세요. 만약에 최근 채무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정의를 하나요? 일반적으로 뭐 최근 채무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신청하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1년 안에 받은 대출 이걸 최근 채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최근 채무를 법원에서 문제를 삼는 이유는 쉽게 생각하시면 악용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장사를 하시면서 5년 전, 10년 전부터 빚이 조금씩 이미 늘어서 그걸 어렵게 돌려막기를 뭐 몇 년씩 하시면서 버텨오신 분이라고 하면 이분은 전혀 개인회생 악용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법원에서 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출 시점이 뭐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 대부분이 다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혹시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대출을 쉽게 얘기하면 땡긴 게 아닌가? 그런 걸 의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채무가 많으면 네. 다 문제가 되는 건가요? 꼭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뭘까요? 금지 명령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회생 하실 때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시는 결정이 금지 명령이잖아요. 금지 명령을 받으면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독촉에서 해방돼서 독촉 걱정이 전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법원에서 금지 명령을 모든 사건을 다 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지방 쪽에 가시면 그 금지 명령을 잘 안 해주는 법원들이 많이 계신데 첫 번째로 금지 명령이 가장 안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전체 채무 중에서 최근 채무 비중이 너무 높으면 금지 명령을 안 해주는 법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지 명령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채무가 많으신 분들이 나도 그럴 수 있구나 해야 되는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회생 신청이 최근 채무가 많으면 네. 가능은 한 건데 신청은 가능한데 네, 기각될 네, 네. 수도 있는 거죠? 뭐 기각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들이 인터넷 글에 많이 있어요. 네네. 실제로 그렇게 상담을 하는 사무실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 채무가 많다는 그 이유 때문에 기각되는 사건은 사실 없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거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최근 채무 때문에 변제금이 많이 높아지진 않는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두 번째로 걱정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다 갚아야 된다, 변제율이 정말 높아진다 이런 글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시면서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최근 채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변제율이 높아진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법원에서 조사는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제도를 악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꼼꼼하게 따지시죠. 그래서 전국 모든 법원의 공통적인 보전 권고 1번 사항이 이 최근 채무에 대해서 소명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장 거래 내역, 카드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하고 그 대출받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사용처를 다 일일이 소명하도록 해요. 여기서 이 사용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던 사장님이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서 크게 질병을 앓는 분이 생겨서 그 병원비 때문에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분들은 사용처를 소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대출 받았는데 그 돈이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게 도박 자금으로 쓰신 경우,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이 위험한 투자에 투자하신 경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 그게 어디다 쓰였는지 법원에서 알 길이 없을 때, 불명확할 때. 네, 아니면 개인 통장으로 막 이체가 돼 있을 때, 배우자 통장이나 아니면 친구 통장이나 이렇게 막 이체가 됐을 때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거나 사용처가 법원에서 볼 때 불성실하다 이렇게 보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 소명되지 않는 부분 아니면 사용처가 불성실해 보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이렇게 대부분이 보전 권고를 하세요. 청산가치가 높아지니까 개인회생 변제금이 그만큼 높아져서 많이 갚게 되는 경우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최근에 대출 받은 게 많다가 아니라 최근에 대출 받았고 거기에 더해서 그 사용처가 불성실하다 이렇게 조사에서 나왔을 때 그게 문제가 돼서 변제금이 정말 높아지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뭐 또 그 주식 코인 관련해서는 서울회생법원은 지금 이걸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최근 채무를 받고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을 할 때 네.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네. 있던데 이런 이건 얘기도 어떤 내용이에요?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번 달에 대출을 뭐 몇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개인회생이 들어간다고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일부러 개인회생을 할 걸 생각을 하고 돈을 안 갚을 생각으로 대출을 받아간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고소가 실제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와서 이게 또 처벌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는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높진 않아요. 뭐 이거를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거는 사실은 좀 고소되거나 사기죄로 처벌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많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데 개인 채권자한테 내가 그렇게 빌렸다 이러면 사실은 사기죄로 고소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또 처벌도 될 수 있는 확률도 훨씬 높아지는 경우도 생겨요. 왜냐하면 개인 채권자들한테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돈을 내가 빌려 쓰는 그 용도를 정확히 얘기를 안 하고 빌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인들까지 돈을 최근에 막 빌려서 이제 쓰시고 오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법원에서 볼 때 불성실한 지출로 보이는 곳에 쓰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도박을 하셨거나 주식이나 코인을 하셨다가 해외 선물하셨다가 큰 손실을 보시면 이걸 만회해야 되니까 복구해야 되니까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금융기관 대출이 막히면 주변의 지인들한테까지 빌리게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이게 용도 사기가 되거든요. 돈을 빌릴 때 내가 특정 용도에 쓰겠다고 말을 하고 빌렸는데 그 용도가 아니라 엉뚱한 데 돈을 쓰면 그게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채권자들한테까지 이렇게 돈을 빌리고 그 개인회생까지 가는 상황은 좀 만들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최근에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이 되는지 이 최근 채무와 관련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이슈를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네네. 사실 사용처가 명확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